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교육 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취약계층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단체 글로벌 에듀가 창립 총회를 열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생명 존중의 의미를 독특한 판타지 미스테리 장르로 풀어낸 단편 영화가 개봉해 주목됩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생명운동 단체들이 동참해 제작한 영화 기부됨 사라진 자들의 비밀을 소개합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를 돕기 위한 긴급 구호성금 1억 원을 헝가리 개혁교회 봉사단에 전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국내외 취약계층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단체 글로벌 에듀가 오늘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글로벌 에듀는 교육 지원을 중심으로 빈민 지원과 개발 구호 사업도 함께 펼쳐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교육 격차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기기를 마련하기 힘든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가중됐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지역 등 가난한 국가의 아이들 역시 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육받을 기회조차 없고 교육 격차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창립총회를 개최한 글로벌 에듀는 이런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게 1차 목표입니다. 글로벌 에듀 초대 이사장을 맡은 세해den교회 소강성 목사는 국내외는 물론 아프리카 아이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훗날 글로벌 에듀를 통해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언젠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 대한민국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는 역사를 일으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초심의 혼을 가지고 글로벌 에듀를 잘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에듀는 아프리카 지역 아동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1년 안에 탄자니아와 우간다, 콩고, 부룬디, 루안다에 초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사무총장 이신 변호사가 현지 상황을 살피기 위해 한 달여 동안 아프리카, 탄자니아 등을 방문합니다. 글로벌 에듀는 또 국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활동할 예정입니다. 국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과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학 사업 등을 펼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의 상업 영화가 넘쳐나는 가운데 생명 존중의 의미를 독특한 판타지 미스테리 장르로 풀어낸 단편 영화가 개봉돼 주목됩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생명운동 단체들이 동참해 제작한 영화 기부됨 사라진 자들의 비밀을 오요셉 기자가 소개합니다. 영안실로 옮겨지기 전 갑자기 죽음에서 깨어난 한 노인. 아버지가 다시 살아났다는 기쁨도 잠시 노인의 아들과 딸은 기이한 현상을 겪습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노인이 매일 급격하게 젊어지는 초자연적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스테리한 현상을 추적하면서 드러나는 놀라운 비밀. 영화 기부됨, 사라진 자들의 비밀입니다. 왜 아빠의 시간은 거꾸로 흘러가고 있는 건지 궁금해. 모두가 사라져. 영화 기부됨은 생명 존중이란 다소 무거운 주제를 판타지 미스테리 장르로 흥미롭게 풀어낸 단편 영화입니다.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영상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기 위한 창작인들의 모임, CCF의 첫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영화를 통해 관객들이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죽음의 문화가 생명의 문화로 바뀌어 나가길 바랬습니다. 기부됨은 그들에게 뭔가를 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목적어는 실은 안 썼습니다. 근데 목적어는 여러분께서 영화를 보시고 무엇인지 아시겠죠? 누구에게 무엇을 줘야 되는지 아시겠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귀한 작품을 통해서 많이 전파되고 알려지길 기원하고 또 거기에 한 일부분으로서 쓰임받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영화 제작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500만 원이란 저예산으로 시작했지만 개신교와 천주교, 생명운동 단체들을 비롯해 촬영에 동참한 동서대학교 학생들과
수많은 개인 후원자들의 손길이 모여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화에 함께한 이들은 대형 상업영화가 줄을 이룬 영화 산업 속에서 가치 있는 메시지를 담은 영화들에 대한 관심이 확대돼 지속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이 영화는 많은 응원이 필요해요. 분명히 이 영화가 더 이렇게 많이 관심을 받고 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퀄리티, 더 많은 돈들이 들어와서 더 완성도 높은 영화 찍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끝까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생명 존중의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 기부됨 사라진 자들의 비밀은 오는 4일 온라인으로 개봉합니다. CBS 뉴스 오요섭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긴급 구호 성금 1억 원을 헝가리 개혁교회 봉사단에 전달했습니다. 한교봉은 그동안 꾸준하게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들을 도와왔으며 이번 성금으로 우크라이나 난민과 실향민들을 도울 계획입니다. 헝가리 개혁교회 봉사단 치베레 까로이 대표회장은 우크라이나 내 헝가리 개혁교회 소속 교회로 피난민들이 많이 오고 있다며 계속 관심과 기도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교봉은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교회 총연합에도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1억 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에큐메니컬 위원회가 오늘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청년 에큐메니컬 운동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에큐메니컬 위원회는 청년들에게 에큐메니컬 운동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에큐메니컬 청년 지도력 양성을 위해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산 장신대학교 조은하 전도사는 에큐메니컬 운동 역시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역교회와 현장에서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도사는 지역신학교에서 에큐메니컬 수업을 필수 교과목으로 선정하는 등 지역신학교에서 에큐메니컬 운동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신촌 성결교회에서 성결복음 학술제를 개최하고 성결신앙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성결복음 학술제는 성결신앙을 재조명하고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김주헌 총회장의 중점 사역 중 하나입니다. 서울신대 김성원 교수는 성결한 삶을 훈련하고 사회적으로 성결을 실천해 한국 사회에 소망을 줘야 한다며 한국교회와 한국사회가 공존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결신앙이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신대 박창훈 교수는 성결성의 회복이 우리 사회의 대안이 될 것이라며 특히 사중복음은 한국교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영적 백신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로 2년째 생명나눔 헌혈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예장 백석총회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7일에 열린 백석총회 실행위원회에 참석해 장종현 총회장에게 표창장을 전달하고 안정적 혈액 수급에 기여한 공로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해 12월 혈액관리법 개정을 통해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지키기로 한 이후 올해 첫 헌혈자의 날을 맞아 백석총회 생명나눔 헌혈운동에 감사의 표창을 전하게 된 겁니다.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 주민들과 함께 해온 서울연탄은행의 연탄교회가 오늘 7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연탄교회는 백사마을 재개발을 앞두고 타 지역으로 이주한 교인들과 지역 주민 100여 명을 초청해 식사 나눔 등을 진행했습니다. 연탄교회는 또 교인들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모은 성금 100만 원을 사랑샘 장애인 복지시설에 전달했습니다. 연탄교회 허기봉 목사는 백사마을 재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끝까지 지역 어르신들을 돌보며 연탄교회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6월 25일은 한국전쟁 발발 7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다음 주 7월 4일은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은
강대국 미국과 소련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국토가 분단되었습니다. 국토 분단은 민족 분단으로, 민족 분단은 한국 전쟁으로 이어지는 비극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북한은 남한 상황과 국제사회 비난과 상관없이 미사일 발사를 수차례 강행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북한을 주적으로 설정하고 선제 타격을 운운하며 독자적인 제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꽉 막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요즘입니다. 한국 전쟁은 아직 종전을 선언하지 못한 전쟁으로 언제라도 재개될 수 있는 전쟁입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물리적인 전쟁은 중지됐지만 남북 간의 긴장과 갈등과 대립, 전쟁의 가능성으로 인해서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는 총체적 폭력으로서의 전쟁을 배제하지만 전쟁이 없는 것으로만 평화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인간의 궁핍함이 해결되고 전쟁을 일으키는 적대적인 관계가 해소되며 사랑과 정의가 강같이 흐를 때 가능합니다. 적대적인 당사자들이 서로 만나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 신뢰하며 더불어 살고자 할 때만 싹이 틀 수 있습니다. 50년 전에 발표된 7.4 남북 공동성명은 지금도 유효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분단 27년 만에 최초로 합의했던 조국 통일 3대 원칙은 그 후 남북 간의 모든 접촉과 대화에서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세에 의존하거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자주의 원칙은 강대국에 대한 사대주의를 극복하고 모든 국제관계를 우리의 필요에 따라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무력 행사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평화의 원칙은 상대방에 대한 무시와 부정, 군사적 방법을 거부하고 대화와 신뢰와 폭넓은 교류를 요구합니다.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민족 대단결의 원칙은 반만년 민족의 동질성 위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장점을 창조적으로 상호 보완할 것을 요구합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발표되고 오래지 않아 남한에서는 영구 독재를 도모하는 10월 유신이 반포되었고 북한에서는 수령 체제를 보장하는 사회주의 헌법이 채택되었습니다. 진정성이 없었던 남북의 정치 권력은 민족 통일이라는 미사 요구 아래 남북의 주민들을 현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독재 체제와 전체주의 국가를 강화하는 도구로 7.4 남북 공동성명을 활용했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남북의 정치 권력은 평화 통일의 과제를 권력 유지 또는 정권 안보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오로지 민족의 동질성 위에서 남북 주민 모두의 질 높은 삶, 자유와 정의와 평화가 증진되는 삶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고 상대가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원수의식을 해소하고 강도를 만나 만신창이가 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사랑의 마음으로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 호헌총회가 전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학술 세미나와 사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엔 갈보리교회 이필재 원로 목사가 강사로 나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는 부산 지역 미자립 교회들을 위한 새희망 프로젝트 2022년 부산교회 리스타트를 열었습니다. 예장 호헌총회가 전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2022년 학술 세미나와 사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많이 교회도 위축되고 목회도 위축됐으나 앞으로 미래의 소망을 갖고 교회가 놀라운 부흥 발전에 소망을 갖게 됐고 총회 발전에도 크게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세미나 강사로 나선 갈보리교회 이필재 원로 목사는 한국교회만이 가진 고유한 영적 유산들을 잘 계승해서 교회 회복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가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한 새희망 프로젝트 리스타트 2022년 힘내라 부산교회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엔 임종구 목사와 홍정수 목사, 박상철 목사와 김운성 목사가 각자 비상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부산은 연합 공교회성을 굉장히 강조해 왔고 함께하는 교회로서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 함께 깊이 교제하고 또 격려하고 힘을 얻고 다시 또 우리의 갈 길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희망 프로젝트 리스타트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코스타 월드 부산 집회와 사랑의 쌀 나눔과 우리 동네 전통시장 살리기 등을 진행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후에서 저녁 사이엔 내륙을 중심으로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